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뭐 고소하고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김의겸 의원만 상대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탐사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했습니다. 자, 강진구 더 탐사 유튜버 지난달 27일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를 기소하십시오. 저는 기소되기를 원합니다. 법원에서 다투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을. 저는 이 청담동 술자리를 이대로 덮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제 보도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반드시 수사지휘권 발동하셔가지고 강진을 기소하십시오. 강진구 유튜버가 이제 고소를 당하고 나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소 소송을 청구하면 어떻게 언론에서 합리적인 취재를 하고도 그럼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통해 결백 입증 말고 증거를 내시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여전히 더 탐사 쪽에서는 합리적인 취재임을 강조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는 증거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증거는 입증하려는 쪽에서 내야 되는 거죠. 취재하는 쪽에서 장소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한데 증거를 갑자기 한동훈 장관한테 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오만 정치인들 다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의혹 만든 다음에 아니라는 증거 내라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 이분이 그래도 정식 매체 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이 강진구라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취재의 기초적인 상식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 더 탐사라는 매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인지도를 톡톡히 올렸죠. 그것이 유명세든 악명이든 간에. 그리고 아마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강성 팬덤에서 소위 슈퍼챗이라는 형태의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원금 많이 더 탐사 쪽에 왔습니까? 저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을 뿐인데 후원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후원이 늘었다. 그러면 뭐 10억의 손배소를 걸었지만 제가 이거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판례상 인정되는 손배소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상 액수보다 후원금 더 받으면 이 사람들은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후원금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이 선동적인 강성 팬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나 음모론 등을 퍼뜨리겠죠. 그래가지고 잘된 케이스도 있잖아요. 저 뉴스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라고. 그러니까 김어준을 롤모델로 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단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이 싸구려 음모론자들에게 발목이 잡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서서 이제 김용판 의원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돈다발. 그 돈다발 사진에 대해서 그 당시 대선에 제가 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선대본 회의에서 본부장급 인사들이 그 의혹을 동시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일종의 최고위 회의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김용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안 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이든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이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당연히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이 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또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또 있죠. 이른바 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로 일컬어지는 인물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 보시죠.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세요? 아니, 그 머리로 정치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정치의 가장 큰 무기는 포용인데 당신 지금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습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전투력이 충전이 됐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일개의 장관이라 비하했던 추장군, 추미애 장관이 그립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수영 교수는 지금 저 반응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이 첼리스트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남자친구인 제보자가 뭐 더 탐사 측에 제보도 하고 그게 김의겸 의원까지 이제 흘러간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토리 김앤장 30명과 대통령 한동훈이 등장하는 이 스토리가 일단 거짓의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이게 허황된 얘기라는 느낌이 오는데도 이 제보자라는 사람은 그걸 듣고서 정말 사실로 믿었을 수도 있죠. 왜냐?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문제고 한 장관이 문제라는 프레임이 가득 짜 있으면 확증 편향이 오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마치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탐사 측에 제보를 하고 그게 김의겸 의원 측까지 흘러 들어온 건데 사실
뭐 언론사에서 뭐 일해보셨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별하별 희한한 제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뭐 신빙성 있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또 허황된 얘기,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의 뭐 제보들도 막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론사가 보고서 적당히 이제 다 흘려 듣고 정말 진짜 같은 거 어쩌다 한번, 사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파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제보자도 지금 굉장히 이상하지만 예. 더 탐사가 그것을 전혀 확인 작업 없이 그냥 제보자의 말만 믿고 첼리스트랑은 통화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김의겸에게 흘려갔고 김의겸 의원도 역시나 첼리스트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이걸 터뜨린 거예요. 저는 뭐 거짓말은, 황당한 거짓말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제보까지도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국회의원이 이걸 크게 터뜨렸고,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이 막 발언을 하고 TF를 만들자고 이를 키웠던 이 행태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방송 올라오기 직전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요. 그러니까 더 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가서 막 취재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 이게요, 법적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걸 원래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대요. 더 상급 기관으로 이첩이 된 거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을 고려해서 사건을 넘겨받았고요. 관련 사건을 병합해서 집중 수사를 예고했는데 왜 서울청에서 수서경찰서가 하던 걸 가져왔을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결정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결정서라는 거는 가해자인 더 탐사 측에 가면 안 되는데 그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크게 일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수서경찰서 수사관이 그 결정서를 우편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로 찰칵 촬영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저런 공문서 같은 걸 보낼까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서서에서 하던 걸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저 부분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니 휴대폰 촬영을 설사 했더라도 보내기 전에 자기가 촬영한 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낼 때 또 한번 확인하고.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물론 서울경찰청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선서에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면은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첨언을 한다면, 앞서서 말했던 이제 더 탐사 측에 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아까 우리 장 이사장도 말씀을 했는데, 이걸 떠나서 허황된 내용이랄지 허위 보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점들은 또 저도 기자라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손배소가 들어오고 하면은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한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른바 보는 언론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결정서를 저 경찰관은 왜 이 휴대전화로 찰칵해서 보내줬을까? 요즘 세상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보내줬을까? 경찰은 단순히 저거를 살펴보는 차원이 아니라 감찰까지 벌이겠다고 하니까 왜 저렇게 전송이 됐는지 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겁니다.